레슨 2입니다. 이거를 항상 녹화하면서 생각하는 게, 이 녹화를 그냥 한 몇 개를 몰아서 그냥 해놓으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라는 게 당연히 그렇게 미뤄 짐작해봐서, 따박따박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지 못해요. 자, 어쨌든 보죠. would, 베이스 폼은 확실한 거. If Leon didn't have such a hectic lifestyle, she would spend more time asleep. 리안이가 삶이 그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았더라면, 삶의 패턴이 복잡하지 않았으면 잠은 더 잘 수 있었을 거야. 무슨 얘기예요? She would니까 네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네가 잠이 부족한 거야라고 확신하는 때 얘기하는 거죠. If more people paid attention to their sleep habits, the problem would not be so serious. Would not be. 그죠? 사람들이 본인들의 수면 패턴에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이렇게 건강 문제는, 이런 문제들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확신하는 거죠. 다 잠 때문이야. 잠 부족해서 그래. 이게 다 딴 거 소용없어. 다 잠이야. 이렇게 확신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두 번째, might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 그럴 뻔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might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 볼까요? If people knew, 이제 이 패턴 보여요. 여기서는 이제 if절에서는 과거가 쓰이고 그 다음 절에서는 결과를 말하는 절에서는 현재형이 쓰인다는 거. 자, if people knew more about the danger of sleep deprivation, they might treat their sleep habits more seriously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수면 부족의 중요성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있다면 본인들의 수면 패턴, 수면 습관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라는 거죠. If you were sleep deprived, would you be able to tell? 만약에 이제 여기서 세 번째, to make a question, 질문형 만들기 위해서 use question order in the main clause. 자, if절이 아니라 결과절의 문장을 지문형으로 바꾸는 거죠. 지문형으로 문장을 만들고 싶으면 if절을 지문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결과절을 지문형으로 만든 거예요. 동사, 주어 뭐 이런 것들이 다 바뀌기 시작하죠. 문장의 순서가. If you are sleep deprived. 이거는 문장의 형태가 순서가 바뀌지 않았어요. You would be able to tell. 이라는 그냥 문장이 될 수 있었는데 그 문장을 지문형으로 바꾸는 거죠. 너가 만약에 수면 부족이라면 네가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지문형 문장이 아니라 그냥 문장이면 어떻게 됐어요? 해요. If you were sleep deprived, you would be able to tell. 이래 되겠죠. You would you. 이게 문장의 이제 순서만 바뀐 거죠. 다음 거. If clause, if 절이 not needed, if the condition is understood by the listener라고 했어요. if clause, 그러니까 조건절에서 if가 쓰이지 않아요. condition understood by the listener라면 if가 쓰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How? if절이 이제 없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How would you be able to tell? 바로 위에 문장이랑 비교해보세요. How would you be able to tell that you are sleep deprived? 라고 할 수 있죠. 다음 거 봅시다. For the verb be, use were for all subjects. 이거는 이제 좋은 규칙다운 규칙이에요. 항상 규칙엔 예외가 있지요 해가지고 이제 규칙을 외워놓고 나면 또 예외를 만들어가지고 규칙이 아니게 만들었는데 if the verb be, use were for all subjects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절에서 비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과거형 was가 아니라 were로 바꾸라는 얘기죠.
내가 만약에 그랬었다면 이란 얘기에서 I am 이게 아니라 I was도 아니라 I were가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면 여러분들 알 수 있죠? 뭘 알 수 있죠? 아, 이거는 조건절이구나 라고 알 수 있죠. 문법이 틀렸구나. I의 과거, I가 나올 수 있는 과거형 비동사는 was인데 were라고 썼네. 라고 해서 선생님 문장 틀렸어요가 아니라 were를 썼네 라고 한 다음에 if가 보이고 다음 절에서 시제가 현재형으로 바뀌어서 쓰여 있다면 이거는 당연히 if 조건절이죠. 그죠? 마지막 거 You can begin the sentence with either the if clause or the main clause. 그러니까 문장이 제일 처음에 꼭 if 절이 나올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두 가지 절이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되고 When writing, put a comma between the clauses if the sentence starts off with the if clause라고 그랬어요. if 절로 시작하면 다음에 나오는 결과 문장에 쉼표를 찍어주고 아니야 결과 문장이 먼저 나온다 싶으면 쉼표를 찍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would는 확실한 결과, might 또는 could는 가능한 결과를 얘기할 때 쓰이고 그 다음에 질문을 말할 때는 지문으로 문장 형태를 만들고 싶을 때는 조건절의 시제는 조건절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결과절에서 동사의 위치를 바꿔서 질문형의 동사로 만들라는 얘기죠. 조건절이 필요하지 않은 영어는 그냥 그 조건절을 안 써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And further we use were for 그리고 비동사가 나올 때는 모두 과거형 were로 바꿔서 쓰라는 얘기예요. 조건절에는 You can begin the sentence with either if clause or the main clause. 그래서 문장의 앞이 조건절이 나올 때가 있고 결과절이 나와도 될 때가 있어요. When writing, put a comma between the clause in sentence that start with the if clause. 있습니다. 괜찮죠? 이제 이거 무슨 얘기야? 콤마를 넣을 자리를 까먹지 말아요. 그 다음에 words 말고 were를 쓰세요. 뭐였지? 네, 어쨌든 됐습니다. present grammar practice 1이 끝났죠? grammar practice 2 봅시다. Read the interview, complete the sentences using present or real conditional. 이게 무슨 얘기야? 방금까지 배웠던 그 문법 이름이 이거였죠. Then work with a partner. Read the conversation aloud with expressions. 이거를 인스트럭션으로 줘야지 이렇게 하나요? 다 conversation aloud with expression이라고 확인해야 되죠. 자, interview between a sleep researcher and medical worker. 수면에 대해서 연구하신 연구분과 그 다음에 mechanical worker 기계 장비를 다루시는 분인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슬립 리서처가 말합니다.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to share your experience with me. Can you tell me about the sleep problems that medical workers have? 자, 의료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수면 관련해서 갖고 있는 질병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Well, one of the problem is that medical residents and intern can work up to $100 a week. They can they can get really overtired if they worked less 또는 they would not get tired. 이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되죠? 잘하면 되죠. 자, if 절이 들어왔는지 if 절이 들어왔어도 필요가 없는 건지
동사나 명사들은 현재형으로 써야 되는 건지 보면 되죠. Sleep researcher가 말합니다. And does this fatigue cause serious problem in the health problem? 이라고 했어요. 이거 피곤한 게 한두 달, 어디 갔어? 이렇게 피곤한 게, problem in the health profession. 의료계 종사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가요? 라고 물어본 거죠. Sure. Just think about your own work. 자, 이어서 봅시다. 조금 짚고 다시 넘어가죠. Well, one of the problem is that medical residents and interns can work up to 100 hours a week. 와, 한 주에 100시간도 일할 수 있대요.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게 뭐 평균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8시간, 8, 5, 40시간이죠. 100시간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루에 16시간 이상 일한다는 얘기죠. They can get really overtired if they worked less, they would not get tired. 다음 얘기합니다. And does this fatigue cause serious problem in the health profession? 이라고 그랬죠. 의료계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피곤함이 문제되나요? Sure, 물론이에요. Just think about your own work. 네 사업장을 한번 생각해봐. How well would you do your job, if you slept only 5 or 6 hours a night? 어떻게 네 일을 잘할 수 있겠어? 만약에 네가 5시간, 6시간 정도밖에 못 잔다면 말이야. 라고 물었어요. Aren't there any rules about how much you can work? 얼마나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그 법적 근거가 없나? 물어보죠. Yes, but they are not strict enough. 하지만 그게 강력하진 않아. 법이 그렇진 않아. For example, if intern showed up for work for 6 days and worked for 16 hours, they would be following the regulation as long as they worked less than following week. 일주 중에서 6일을 16시간 일하면 그 다음 주는 16시간이라도 더 적게 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법을 정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비정규직은 다 없어야 돼. 이런 비정규직이라는 제도 때문에 사람들이 정규직이 되지 못해가지고 비정규직의 아픔이 있잖아 라고 해서 모두 다 말 빨리 하는 것도 한번 재밌겠네요. 비정규직을 없애는 법안을 만듭시다 라고 하면 비정규직을 없애는 법안을 만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방법으로 결론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비정규직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럼 법원이 어떻게 바뀌었는데, 몇 명 이상 일하는 회사, 매출이 얼마 이상인 회사, 업장에서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옛날에는 40%까지 됐는데, 지금은 10% 이하로 낮추세요. 10% 이상이 되면 나라에서 보조하는 것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법이 바뀔 때 어떤 상황이 있냐면 루프홀이라고 하죠. 빈 구멍이 생겨요. 어떤 구멍이 생기냐면 시간 충분합니다. 비정규직이 40%인 회사가 있다고 해요. 공장이든 뭐를 한다고 만든다고 합시다. 그럼 40% 있는 비정규직이 40%가 필요했던 회사에서는
비정규직이라도 40%를 썼어요. 그죠? 근데 이제 법이 바뀌면서 40%가 아니라 10% 미만으로 줄이라고 해요. 그러면 와 우리가 데리고 있던 비정규직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바꿔주자 라고 하지 않죠. 분명히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있었을 때 비정규직을 쓴 이유가 뭐겠어요? 회사에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쓰는 게 회사의 이익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회사의 이윤에 맞췄기 때문이죠. 당연히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건데 너가 손해보는 일을 해 라고 한다면 회사에서는 듣지 않겠죠. 그래서 너가 손해보는 일을 안 하면 너한테 더 큰 손해가 올 거야 라고 하든가 아니면 네가 손해보는 일을 안 한다면 네가 손해보는 일을 해준다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너의 회사를 위해서 나라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일 해줄게 라고 하면서 딜이 들어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게 조율을 하는 거예요. 조율. 그래서 사실 비정규직이 없애기로 했어요 라고 하면 사람을 없애야 되잖아요. 비정규직이라는 게 없어야 되죠.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 회사에서 잘려도 되는 법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비정규직 만들지 말라며. 그러면 비정규직들이 지금 우리 회사에서 40명이 있었는데 40명 잘라도 되는 허가가 내려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람을 더 쉽게 자를 수 있는 법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라 라고 의도한 바는 그렇겠지만 비정규직이 잘리는 상황이 생겼어요. 난 비정규직이라서 여기서 뭐 일주일에 3번 저기서 일주일에 3번 해가지고 6타임을 뛰어서 비록 그렇지만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서도 비정규직이라고 잘리고 저기서도 비정규직이라고 잘려서 아예 파트타임을 할 수가 없어요. 파트타임 그러니까 뭐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라고 하는 상황들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사대보험, fully insurance 안 된 사람들이 비정규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 보험을 다 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으면 네 보험은 네가 내. 그러면 이제 정규직으로 시켜줄게. 라는 이상한 이제 불법, 차법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들 때 이거를 잘 생각하지 않고 만들면 더 많이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더 많이 괴롭히는 법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왜? 여유가 있으면 법을 잘 들여다보고 써보시는 방법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유가 없으면 어떤 상황이어도 불편한 상황이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방금 이것처럼 이런 거예요. 16시간이라고 일요일날 4시간이라면 100시간 되죠? 그럼 다음 주에 16시간이 아니라 15시간씩 7일이라면 되죠? 그럼 100시간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법안이 발의되고 이런 것들이 뭐 몇 시간 이상 일하는 거를 허락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누군가가 몇 시간 이상 일 해봤냐? 아니 안 해봤는데 몇 시간 이상 일하면 건강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아니 뭐 피곤하겠지. 그럼 몇 시간 이상 일해도 된다라는 법을 만들면 공장이나 이런 곳에서는 노동자에게 몇 시간 이상 일을 하라고 허락을 해도 된다는 건데 허락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따라야 되고 안 따르면 잘리는 건데 왜? 너 말고 할 사람 또 있어? 됐어. 일주일에 뭐 몇 시간 이상 안 하니까 먹지 마. 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맞출 수 없는 건강상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직업을 잃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쫓아서 하다 보면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는데 괜찮겠냐라고 하면 그 법안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이게 불법은 아니라고. 너희들이 원하면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학원이 10시 이후에는, 운행을 하면 사교육이 10시 이후에는, 하면 안 된다. 옛날 여러분들 엄마 아빠 세대는 옛날 학원 더 늦게까지 했어요. 사교육이 그렇게 심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요즘 이제 10시까지라고 이제 시간을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10시 되면 이제 막 아파트 아니면 학원 단지 앞에 막 북적거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자유, 일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해서 이제 법상 이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다라는 말이 있었었는데, 10시까지 제한을 안 두면 11시까지 해도 돼 라고 하면 11시까지 하겠죠. 학원들이. 내가 너가 일하고 싶은 너의 일하고 싶은 자유를 침해하지 않겠어 라고 한다면 뭐 24시간도 학원이 돌아갈 수 있겠죠. 그죠? 똑같이 공장이 몇 시간 돌아가는지 우리가 너가 돈을 얼마나 벌고 싶은지 너의 자유의지를 막지 않겠어 라고 한다면 공장은 24시간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노동자의 시간을 노동자가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어. 왜? 너 일하고 싶은 만큼 해. 너 돈 벌고 싶은 만큼 벌어라. 라는 의지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돈 버는 사람의 입장에 이해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돈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더 된 거죠. 왜? 내 사람을 소위 말해서 굴려서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을 시키는 게 훨씬 더 나한테 이익이지. 포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부가적인 비용을 봤을 때 내 사람을 100시간씩 이르는 게 낫지. 100시간 제한이 옛날에 지금 뭐 사라진다 하면 내 사람이 100시간 일할 400시간을 몇 시간을 일해야 돼? 하루에 8시간 기본 근무제를 하면 제한 근무제가 아니라 그러면 400시간 50년 4명이 100시간씩 400시간 그죠? 그러면 400시간을 내가 하려면 기본 시간으로 바꿨다면 제한이 둔 시간이 있다면 50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너 벌고 싶은 만큼 벌어. 너 100시간 했으니까 너 뭐 400만 원, 500만 원 갖고 가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상황이 이해가 돼요? 100시간 일했으니까 시간을 일한 만큼 해서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씩 가져가. 1시간당 10,000원씩 했으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왜 노동의 시간의 제한을 두는지 알겠어요? 더 이상 더 벌고 싶어도 벌 수가 없네. 나라에서 내가 돈 버는 자유를 뺏어가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방면으로 봐서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이 파워를 남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법을 만들더라도 법을 악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전제로 두고 그 구멍이 없는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옛날에 시간 강사 선생님들이 돈 많이 벌었었어요. 돈 잘 벌었었어요. 많이 버는 것보다 잘 벌었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만큼 이 학교 가서 벌고 이 학교 가서 하고 해서 잘 벌었었는데 시간 강사라는 시간 강사법이라는 게 생겨서 없어졌죠. 그러면서 더 많은 강사님들이 잘렸어요. 왜? 쓰지 말라며. 안 쓸게. 잘라. 그리고 야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정직원으로 들어온 그 강의 전담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한테 더 가르치라 그래. 더 못 가르친다고? 시간이 제한이 걸려 있다고? 일주일에 몇 시간씩 가르쳐야 되는지? 그러면 반에다가 학생을 더 늘려. 옛날에는 15명씩 놓고 학생들 가르쳤는데 지금은 반에다가 40명까지 제한도. 아니 40명을 가르치란 얘기는 아니고 옛날에는 15명이 제한이었는데 이제 40명도 괜찮다고 40명을 가르치란 얘기는 아니야 절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반 학생 수가 많아지고
그 강의의 질이 떨어졌겠죠. 학생 수가 많아지면 학생이 여러분 운동장에서 수업 듣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1대1로 카페에서 선생님이랑 앉아서 수업 듣는 게 편하겠어요? 당연히 가까운 곳에서 소수가 듣는 게 편하겠죠? 그럼 15명 듣는 수업이 더 비싼 수업이에요? 40명 듣는 수업이 더 비싼 수업이에요? 맞아요. 40명이 앉아있는 것보다 15명이 앉아있는 수업이 더 비싼 수업이죠. 그렇게 해서 변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강사 쓰지 않아요. 좋은 게 아니죠. 왜냐면 돌아갈 방법은 있기 때문에. 왜? 누구든지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는 방법을 먼저 찾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옛날 여러분들 선배들은 반에 9명, 10명? 기본으로 그랬습니다. 많으면, 제일 많아야 15명 됐고 그랬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듣고 있는 수업 강의실에서. 근데 지금 이제 의자가 꽉꽉 차 있죠? 왜 의자가 꽉꽉 차 있겠어요? 그게 꽉꽉 차 있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 교실이 30명 앉아있으라고 만든 교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숫자를 줄여야 되는 거고, 줄일 수 없다면 학생 수를 늘리는 거고, 반에, 배당되는 학생의 수를 늘리는 거고, 그럴 수 없다면 시간표를 줄이는 거고, 이렇게 자꾸 이제 옮겨지는 거예요. 강의 전담한 사람들 더 많이 뽑는다? 이런 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노동자를 더 뽑아서 400시간을 채운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이 그만두면 다음 사람이 100시간 할 사람 뽑으면 되는 거예요. 자, 슬립 리서처가 얘기하죠. That's terrible. 너무 끔찍하군요. 너무 나쁜 것 같아요. 라고요. 자, 레슨 3에서 얘기합시다.